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재까지 배웠던 거 기준으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연도 문제 몇 가지를 약간 테마별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고 저희가 간연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본으로 배웠던 부분을 약간 복습 차원에서 한번 겪어보고 다시 이제 문제로 와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자동차의 재원에서 윤거의 옳은 설명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 기출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기 나오는 거 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새 차가 나오면은 막 광고에서 굉장히 우리 차는 기존에 대비해 가지고 차의 뭐 넓이가 넓어졌다. 또는 우리 차는 뭐 전장이 길어졌다. 엔진의 출력이 얼마만큼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막 우리 막 새 차 나오면은 팜플렛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동차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래쪽에 우리 차는 뭐 치수가 어떻고 또는 자동차의 여기 엔진이 굉장히 뭐 성능이 어떻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재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원이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이제 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봤던 게 뭐냐면 전장이었습니다. 전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제일 앞쪽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의 가장 긴 길이를 우리가 부를 때 전장이라는 말을 했고요. 보통은 단위는 이제 미리미리 또는 뭐 센치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 미리미리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폭이라는 말이 있었죠. 전폭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전면 또는 후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 근데 이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바깥쪽에 이제 그림에 보면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부속 부품이라 그래요. 부속 부품은 보시는 것처럼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전폭은 뭐라고요? 자동차를 전면 또는 후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에 있던 넓이를 우리가 부를 때 전폭이라는 말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고라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전고는 고자가 이제 높을 고자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지면에서 이제 지면에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바퀴의 타이어에 바람이 작게 되면은 당연히 높이가 낮아지겠죠. 이때 전고라는 말은 규정압으로 우리가 타이어에 바람, 공기압을 넣었을 때의 가장 높은 높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부를 때 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전고는 어떻게? 자동차의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윤거, 후윤거라는 말이 나요.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윤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에서 물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윤거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차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앞바퀴하고 뒷바퀴 윤자가 바퀴 윤자를 씁니다. 바퀴륜. 뭐 전륜, 후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전륜, 후륜 할 때 바퀴륜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바퀴륜은 뭐냐? 자동차의 바퀴가 지면하고 닿는 가장 중심. 근데 이거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타이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겠지만 뭐 양쪽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겠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타이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타이어 이렇게 옆으로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타이어가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노면에 닿는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타이어의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타이어의 중심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타이어의 중심. 보통 이제 좌우를 구별을 해가지고 윤거를 따지겠죠. 바퀴의 중심과 바퀴의 중심과의 거리를 뭐라 한다? 윤거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문제는 충분히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이제 살짝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윤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축거라는 말이 나와요. 축거. 축은 보통 자동차 이제 뭐 트럭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바퀴가 이제 2개 축을 갖고 있겠지만,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바퀴를 쓰잖아요. 앞쪽에 좌우 바퀴를 연결하는 부분의 축. 한번 볼까요? 자동차를 위에서 봅니다. 자, 자동차를 위에서 봤을 때, 자, 바퀴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바퀴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얘가 뭐라고요? 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축하고 좌우로 있는 거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윤거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축, 아래 축,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축이 있을 거고, 뒤쪽에 있는 축. 그러면 이 축과 뒤축을 연결하는 직각선이 이제 가상의 직각선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거리. 그렇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축간 거리에서 우리가 부를 때는 축과의 거리라 해서 축거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제 뭐 크기가 어떻니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재원 말고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있었죠. 공차 중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차 정원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에 이제 각각의 뭐 나와 있는 법규에 의해서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명 이렇게 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륜 타이어 폭. 타이어 폭이란 말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약간 테마별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타이어에 관련된 부분,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복습을 해가지고 다시 문제로 오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자동차의 재원에서 윤거의 옳은 설명은 한번 볼게요. 1번 앞뒤 차축의 중심 간의 수평거리. 오, 얘는 뭔가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뒤에 있는 차축과의 수평과의 거리.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축거가 되죠. 축간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좌우 최대 넓이. 보통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얘는 일단은 좀 잘못된 지문이 될 수도 있죠. 잘못된 지문.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폭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과의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자가 높을 고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고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볼까요? 좌우 타이어의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자동차를, 이거는 지금 위에서 봤을 때지만 여기까지 전면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부터 중간까지 거리.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요? 바퀴륜. 앞쪽에서 오니까 이응이 되겠죠? 윤거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핵심 정리, 개념 정리로 해가지고 뭐 윤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는 축거나 전폭이라든지 종고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거, 이제 뭐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좀 전에 그랬습니다. 자동차 길이, 전장, 자동차의 높이 뭐라고요? 전고, 바퀴와에서 바퀴와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요? 바퀴 눈자 써서 윤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자동차의 가장 넓은 부분, 바깥쪽에 부속 부품, 보통 이제 사이드 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이드 미러를 포함하지 않는 가장 넓은 거리를 뭐라고요? 전폭. 자, 그리고 여기에 있죠. 몇 가지 이제 그림에 나오는 부분이 몇 가지 또 있죠. 앞쪽에 보시면은 바퀴의 중심, 축의 이제 중심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쪽 부분, 범퍼까지 포함을 하죠. 그렇죠? 그쪽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게 오버행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요. 앞쪽에 있다 그래서
전 오버행 또는 앞 오버행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뒤쪽에도 뭐 오버행.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입차 같은 경우 이제 막 보시면은 차를 옆에서 딱 보면 외국 차인데 BMW나 뭐 벤츠 같은 경우 보시면 뒤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오버행이 넓고, 또 오버행 길이에 따라서 우리 예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막 미국 차들 막 범인 쫓고 막 이러는데 이제 막 오르막길 올라가 붕 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범버 막 닿으면 땅에 이렇게 닿으면서 막 범버 떨어지고 막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등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버행이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시다발이 여기 대이느냐 땅에 이제 닿느냐 안 닿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요 글자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요 노면하고요, 타이어에 접촉하는 노면하고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부분하고 높이를 부를 때 우리가 최저지상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최저지상고. 그렇죠?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최저지상고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분들에게 차를 튜닝한다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이 있죠. 스프링 장치를 약간 낮춰가지고 차를 낮게, 또는 포뮬러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이렇게 땅바닥에 완전 붙어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따질 때, 또는 우리 RV 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이 부분, 흔히 말하는 시다바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를 또 따질 때도 이제 최저지상고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예전에 배웠던 거 조금 복습 참아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참고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다 뭐 인터넷상이나 새 차 나오면 맨날 나오는 거, 얘는 뭐 엔진 성능이 어떠니 뭐기에서 뭐 어떠니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엔진에서 배우는 부분, 그 다음에 샤시 장치에서 배우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죠. 뭐 연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료를 어떻게 해요? 1리터를 떼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2.4km를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연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보통 우리가 연비라는 말을 쓰고요. 뭐 최고 속도야 뭐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변속기 같은 경우, 그렇죠? 변속기 일종의 감속기죠. 엔진 회전수가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실제적으로는 바퀴는 뭐 한 300rpm. 엔진이 이래서 한 1000rpm 돌면 바퀴는 한 300rpm 정도밖에 안 돌죠.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뭐라고요? 변속기죠. 변속기는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뭐 기본이 MT, 수동 미션. 그렇죠? 우리 버스나 트럭에 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토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우리 뭐 복습 잡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MT에서 조금 발전된 게 뭐 예전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도 한번 나왔던 거, 어떤 거 있어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들 대부분 많죠. DCT라는 자동차죠. 그렇죠? 변속기 DCT. 그 다음에 오토미션하고 조금 유사한데 무단 변속기라는 또 장치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부른다 했습니까? CVT. 이런 식으로 뭐 변속기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기량. 배기량은 기출 문제에서도 조금 나왔었고, 저희가 이제 엔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계산 문제 했던 부분이 이제 배기량이 되는 거죠. 배기량은 보통 이제 총 배기량이 되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통수, 실린더 수죠. 실린더 수가 보통 이제 4개의 실린더를 많이 쓰다 보니까 4개의 실린더의 전체에 대한 다 배기량을 우리가 부를 때 총 배기량 또는 이제 배기량으로 해가지고 뭐 2000cc면 2000cc. 근데 실제로는 2000cc인데 뭐 자동차 등록증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999cc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강의 때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엔진 나오면 이 엔진이 힘이 어떻대? 맨날 나오는 얘기 있어요. 얘는 엔진의 힘이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출력은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80마력이라는 얘기 나와요. 마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얘기를 했었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보통 이제 75kg 바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정미 마력이니 제동 마력이니 그 다음에 뭐 지시 마력이니 해가지고
저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최고 출력, 엔진의 이제 힘을 나타내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 항상 짝꿍으로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요. 토크. 자, 토크는 엔진이 어떻게 해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쪽에 크랭크축이 돌면서, 크랭크축이 돌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 도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토크, 회전력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속, 단수,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막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대표적인 브레이크가 승용차 기준이면 뭐 앞바퀴에 뭐 디스크 브레이크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뭐 다른 뭐 조금 저가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디스크, 뒤쪽에는 드럼 브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할 때 뭐 디스크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샤시 장치에서 현가 장치 있죠. 우리 스프링 장치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현가 장치 또는 서스펜션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독립 현가 장치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뭐요? 맥퍼선 스트럿 방식 또는 어떤 방식? 위시본 방식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뒤쪽 같은 경우는 뭐 일체 차축이니 트럭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부분, 뭐 요즘에 좋은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멀티 링크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워 스티어링 형식. 파워 스티어링은 뭐예요? 핸들, 그렇죠? 유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쉽게 핸들을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었는데, 최근은 어떻게 해요? 전동식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터, 좀 잘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해요?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 그렇게 해서 MDPS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보통 이렇게 쓰고,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용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고 했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핸들에 대한 조향 장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뭔가 좀 안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막 부품들을 막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신차가 나올 때 나오는 뭐 재원이라든지 파워트레인 뭐 성능 관련돼 가지고 저희 이제 학습하는 것 조금 연관을 해가지고 살짝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관연도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유사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념만 잡아놓으면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 충분히 풀 수가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윤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경북교육청의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1번 사이드 미러를 제외한 자동차의 넓이 뭐라고요? 넓이, 폭,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사이드 미러를 제외한, 부속 부품을 제외한다는 거였죠. 아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동차의 네 바퀴의 대각선의 길이, 뭐 이런 내용은 따로 없었죠. 네 바퀴의 대각선 길이라는 말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여기하고 거리.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없는데, 원래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제원 말고 나중에 얼라이먼트 관련돼서, 얼라이먼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뭐 캠버라든지 캐스터라든지 토인이라든지 또는 킹핀 경사각 할 때,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뭐 스러스트 각이라든지 또는 차축 옵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셋백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한번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대각선 방향, 요게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죠. 차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기울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복습이라든지 학습을 하실 때 저희가 또 배우시고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 또 배우실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일단은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좌우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 간의 거리. 예. 좀 전에 아까 했던 부분 서울 기출하고도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일단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앞 차축 중심에서 뒷차축, 차의 축과 축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요? 축간거리. 또 짧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축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게 우리 기출문제 다 풀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에서 재원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한 번씩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하게 깜박깜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뭐 잘못된 것, 옳은 것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푸실 수가 있겠죠. 자, 1번 전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서 가장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 한번 볼까요? 1번 노면과의 접지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윤거 자동차의 좌우 중심선의 사이의 거리.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3번 축거 앞 차축 중심에서 뒷차축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자동차 앞쪽 끝에서 뒤쪽까지의 거리.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전장 자동차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답은 애매하게 글 적어놨는 부분이 답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